자, 시작합시다. 자, 월요일날 상담 안 하신 분들은 이따가 수업 끝나고 상담할 거고요. 이제 기말고사 준비 들어갑니다. 기말고사 범위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3, 4차부터 3차, 4차 방정식부터 물론 여기 시험 범위 들어가신 분들은 맞으실 거고요. 3, 4차 방정식부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직선의 방정식까지 들어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선의 방정식. 자, 원의 방정식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들어가는 학교들이 좀 있고요. 대부분은 3, 4차부터 들어가는 학교들은 안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도 조금 들어가. 작년에는 화수고 같은 경우에는 원의 방정식 앞에 조금 들어가죠. 조금. 그 다음에 대부분이 직선의 방정식까지. 그 다음에 행신고가 원의 방정식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직선의 방정식까지여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복습은 그 도형 직선의 방정식까지 하고요. 원의 방정식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으면 그 학교들은 그 학교들만 모아서 다시 대비하는 걸로 할게요. 되셨죠? 자, 그러면 기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은, 아니, 2학기는 원의 방정식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학기 범위가 좀 많아요. 여름에 좀 바쁘셔야 돼요. 원의 방정식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1학기 때 수상이 다 안 끝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상이 딱 1학기 범위가 아니라고요. 근데 분량으로 치면 절반을 못 끝내고 2학기를 마치하는 거라서 2학기 때 좀 빡빡할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여러분들이 요 이후의 것들을 조금 대비를 해 놓으셔야지 될 겁니다. 되셨죠? 자, 마플 교과서. 자, 요거 가지고 다시 복습을 할게요. 자, 기본적인 내용들은 문제를 풀면서 복습을 하는 거고요. 자, 도형의 방정식 파트를 쫙 복습을 할게요. 이번 시간은. 됐나요? 그래서 거의 이제 진도 새로운 개념을 다시 정리한다기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정리를 할 겁니다. 노트 없으신가요? 네, 가져가시고요. 자, 그 전에 어쨌든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고사 치피를 잘 봤든 못 봤든, 잘 봤다고 너무 방심할 필요도 없고, 방심해서도 안 되고요. 못 봤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수행평가가 50%고요. 전체 1학기 내신을 산출하는데 수행이 50%고요. 이 비중은 학교마다 조금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필이 50%예요. 지필이. 기본적으로 이 비율은 수행이 50보다 더 많을 수는 있어요. 50%까지는 수행평가로 평가를 하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요 이상은 될 수 있어요. 지필이 비중이 더 낮을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5대5로 해요. 됐나요? 자,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수행에서 소수령 수행을 수행평가 항목으로 지필에 넣어놓고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비중은 수행이 40, 지필이 60 정도 나오게는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좀 꼼수죠. 네, 어쨌든. 자, 근데 이 지필 50은 또 중간 기말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고사를 자기 기대치보다 조금 못 봤다고 해서 크게 전체적인 내신 산출에 있어서 생각보다 큰 데미지를 받지는 않을 거다. 물론 잘 보는 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시겠죠. 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수행평가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실수로 한두 개 빠져버리면, 그죠? 그거는 정말로 조금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수행평가 관리 잘 하시고요. 이거는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됐죠? 자,
첫 번째, 자, 두 점 사이 거리. 그냥 문제 풀면서 쭉쭉쭉 이전에 했던 거 기억을 떠올릴게요. 자, 수직선 위요, 수직선 위. 자, 그럼 우리가 점이라는 나이가 있는데 이 점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은 그죠? 1차원의 공간이 있고요, 2차원의 공간이 있고요, 3차원의 공간이 있잖아요. 1차원, 2차원, 3차원. 인간의 인지 영역으로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은 3차원까지예요. 됐나요? 자, 1차원의 세상은요, 어떤 한 직선 위에 있는 직선의 세상이고요. 직선의 세상. 2차원의 세상은요, 평면의 세상이에요. 3차원의 세상은요, 공간의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싶으냐면요, 여기 점에다가 이름표를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면 점의 좌표라고 해요. 좌표. 그래서 좌표를 붙일 수 있는 그죠? 직선, 좌표를 붙일 수 있는 평면, 좌표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여러 가지 직선 중에서 좌표를 붙일 수 있는 직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수들의 직선. 됐나요? 그래서 수직선이 어떤 점 A가 있으면 이 친구의 좌표는요, 여기에 대응되는 실수값을 좌표로 쓰겠다라고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점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면 좌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말 안 해도 얘는 수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이구나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반면에 자, 평면인데 평면도 여러 가지 평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 평면들이 있고요. 이 평면을 우리는 좌표 평면이라고 해요. 좌표 평면. 이 좌표 평면은 두 직선을 기준축으로 해서 만든 평면이에요. 실수직선. 됐나요? 그 하나의 직선을 X축이라고 부를 거고요. 하나의 직선을 Y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이 평면 위에 있는 점의 위치는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요, 여기에 수직으로 내려요. 여기에 수직으로 내려요. 이 수직선상에 있는 어떤 한 점의 좌표를 읽을 거고요. 이 수직선상에 있는 어떤 점의 좌표를 읽을 거예요. 두 좌표의 순서상으로서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점의 위치를 표현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어떤 점의 좌표가 이렇게 숫자 두 개의 순서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는 얘를 보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실 수 있냐면요. 아, 평면 위에 점이구나. 평면에서 놀고 있는 점이구나. 이 아이의 소속도 알 수 있다 이거. 그러면 3차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공간으로 나가는 거예요. 축이 3개가 되는 거예요. X축이고요, Y축이고요, Z축이 있어요. 요거는 참고로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에 내가 육면체를 하나 그릴게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공간에 어떤 한 점이 있어요. 이 점의 좌표는 이제 주소가 몇 개가 생길까요? 3개가 생기는 거예요. X좌표, Y좌표, Z좌표. 자, X좌표는요. 자, 여기서 요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요. 요 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요. 여기 좌표를 읽어요. X1이에요.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려요. 읽어요. Y1이에요. 그 다음 요 축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요. 여기가 90도예요. 여기가 Z1이에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요. A점이라고 하면요. X1, Y1, Z1이라는 숫자 3개의 순서상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점의 좌표가 숫자 3개의 순서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아, 공간에 있는 점이구나. 이런 좌표를 세팅할 수 있는 공간을 좌표 공간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됐나요? 이 3차원 이야기는 어디에서 다시 연결이 될 거냐면요. 기하라는 교과서에서 선택 과목 기하에서 이어질 거예요. 여기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고1 수학에서. 되셨나요? 그래서 고1 수학에서는 여기까지만 하실 건데 어쨌든 이쪽 세상에서 하는 짓도 다 똑같아요. 해야 되는 작업들도 여기서 하는 작업과 여기서 하는 작업과 여기서 하는 작업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수직선 위의 점인데, 그죠? 대놓고 수직선 위의 점이라고 했고요. 좌표는 하나씩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AC의 길이와 BC의 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수직선상의 두 점의 길이는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 두 좌표의 차이예요. A점과 C점의 차이예요. 마이너스 3과 X의 차이는요, X 마이너스 3인데요.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값을 붙이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 절대값이 어떤 두 점 사이의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B점과 C점 사이의 거리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X 빼기 3에다가 절대값 씌우시면 돼요. 근데 이거의 2배가 되는 거고요. 같아져야 돼요.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거 다시 예를 쓰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X 플러스 3의 절대값이랑 2배의 절대값의 X 마이너스 3이랑 됐나요? 같다라는 절대값을 포함하는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쪽에 있는 절대값을 포함하는 방정식은 시험 범위였죠. 그죠? 자, 얘는 어떻게 풀었다? 구간을 나누어서 푸셔도 되고요. 양변의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 제곱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요, 각각 따로따로 풀어줘도 된다 그랬죠. x 플러스 3이고 얘는 그냥 풀어줘요. 2의 x 마이너스 3. 얘를 만족시키는 x를 찾으시고요. 아니면요, 얘 그냥 푸시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셔도 돼요.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3. 그래서 이거 플러스 하나 찾으시고요. 이거 플러스 하나 찾으시면 돼요. 자, 얘는 2x고요. 넘기시면 x는 마이너스 6에다가 9. 됐나요? x에 9가 될 수도 있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2x에 넘기시면 3x고요. 플러스 6에다가 3 빼니까 3이네요. 아, x가 1이 되셔도 되고요. 이해됐나요? 네. 자, 2번 가볼게요. 2번은 좌표 평면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주소가 2개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두 점상의 거리는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했죠. 좌표 평면, 그죠? 평면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거리는요, 이건 정말 많이 쓰니까 기계적으로 좀 익혀 놓으시면 돼요. 원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A점이 x1, y1이고요. B점이 x2, y2고요. 자,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신다? 두 점 사이의 거리, A점과 B점 사이의 거리는요, X자, 이렇게 기억했었죠? X 좌표 차이 제곱에 더하기 Y 좌표 차이 제곱의 루트를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식을 쓰자면 뭐 x1 빼기 x2도 괜찮고요. x2 빼기 x1도 괜찮아요. 됐나요? 어쨌든 x좌표의 차이의 제곱과 y좌표 차이의 제곱을 더한 뒤에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거라서요.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x좌표 차이는 얼마가 되는 거죠? 1 제곱이고요. y좌표 차이는 a고요. 그래서 a 제곱인데 루트 씌워서 루트 10이 나와야 되니까요. 안 씌우면요 10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a 제곱은 9가 되실 거고요. 내가 찾는 a는 3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는데 양수 a 값이라고 했으니까 3이 정답이 되시겠다. 되시겠죠? 자, 기억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익힘 2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은 자, 좌표가 2개가 나와. 그죠? 숫자 2개의 순서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면 위에 점이라고 안 해도 평면 위에 점이구나 하시면 돼요. 그러면 A점과 B점이 있는데 자, 중학교 때처럼 이렇게 점을 정확하게 찍으셔도 괜찮아요. 찍어볼게요. 얘는 3,-2니까 A점은 여기 있어요. B점은 1,-4니까 1,-4 뭐 이쯤 있어요. 됐나요? 이렇게 찍어놓고 우리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심플하게 갈게요. 자, 좌표를 정확하게 찍어야지 해결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다시 그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요, 이렇게 갈게요. X축이 있어요. X축. 됐나요? A점을 찍을 거예요. A점은 여기에요. A점의 좌표는 그냥 3,-2 대충 이러시면 돼요. 됐죠? B점을 찍을 건데요. 자, 누구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느냐면요. B점은 X축을 기준으로 A랑 같은 쪽에 있을까요? 다른 쪽에 있을까요? 그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Y좌표의 부호를 보시면 돼요. Y좌표의 부호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A점과 B점은 X축을 기준으로 같은 쪽에 있어요. B는 1,-4예요. 이게 만약에 1,+4라면요. B를 어디다 찍어야 되죠? 여기다 찍어야 돼요. 그것만 잘 구별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리고 주소를 써놨기 때문에 상대적인 위치는 현재는 이 문제를 푸는데 별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P점이 어디 있다 그랬죠? X축 위에 있어요. P점이 X축에 있어요. P가 여기 어디가 있다는 소리예요. P점이 여기 있어요. 근데 주어져 있는 힌트는 뭐죠? 요 거리랑 요 거리가 같습니다. 됐죠? 를 만족하는 P점의 좌표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X축 위의 점인데 평면상의 점이니까 좌표는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X축 위의 점이니까 X좌표, Y좌표 중에 둘 중 하나는 알아요. 누구를 알죠? Y좌표가 얼마죠? 0. X좌표는 몰라요? A라고 할게요. 그러면 A를 구하는 문제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두 점 사이 거리예요. X좌표 차이니까요. A 빼기 3의 제곱에 플러스 Y좌표 차이 제곱이니까 4에 루트 씌워서 같다라고 할 건데 어차피 이 길이랑 같으면 길이니까 양수일 거고요. 같으면요. 제곱해도 같겠죠. 그래서 루트 안 씌울래요. 어차피 양변 제곱해서 루트 씌울 거니까요. 됐나요? 자, P점과 B점 사이 거리는요. A 빼기 1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16이에요. 됐나요? 즉 얘는 뭐죠? 이 길이 제곱인 거예요. 둘이 같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걸 만족하는 A를 찾으실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마찬가지로 자 얘도 볼게요. 두 점이 있고요.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에 있는 점 Q예요. 그럼 나는 Y축을 그려야 될 거고요. Q가 여기 있어요. 자, A점 아무 데나 찍을게요. 상관없어요. 자, 여기를 일단 A점이라고 찍었어요. A점은 3,-5예요. B점을 찍을 때는 조심해서 찍어야 돼요. Y축을 기준으로 A점과 B점은 같은 쪽에 있나요? 다른 쪽에 있나요? 이때 누구를 봐야 되죠? X좌표를 봐야 돼요. 여기는 X좌표가 3이고요. 여기는 X좌표가 -4잖아요. 그럼 B점은 여기 있는 거예요. B점은요, -4,2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도 물어봐요.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물어볼 때 너무 습관적으로 대칭이동을 시키는데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P점이 어디 있으면 돼요? 그냥 대칭이동 없이 쭉 이은, 그지? 직선의 교점, 그죠? Y 절편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 문제는 아니고요. 뭘 물어봤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진대요. 일직선 위에 있는지도 몰라요. 됐나요?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습니다. 이 길이의 제곱과 이 길이의 제곱이 같습니다. 로 Q점을 찾아낼 건데요. Y축 위의 점이니까요. X좌표는 0이고요. Y좌표는 B라고 할게요. 됐나요? 자, X좌표 차이예요. 3, 3, 9 플러스 B 플러스 5의 제곱이고요. 루트는 안 씌울게요. X 차이예요. 16 더하기 B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랑 얘는 같아요. 되셨죠? 그래서 B를 찾아내시면 되겠다. 하실 수 있겠죠? 쭉 예전에 했던 거 기억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요것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돼 있어요. 외심.
외심은요, 외접원의 중심이에요. 근데 작도법을 기억합시다. 됐나요? 외접원인데, 이렇게, 작도법이 중요해요.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수직이등분선. 외심을 찾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꼭지점이랑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요 변의 가운데 점에서, 중점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긋는 거예요. 요 변의 가운데 점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긋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여기 만나죠. 이게 이 삼각형의 외심이에요. 얘는 왜 밖에 생길까요? 이거 둔각이어서. 됐나요? 자, 그럼 이렇게 찍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찍었을 때 요 점과 요 꼭지점 사이의 거리랑 요 점과 요 꼭지점 사이의 거리랑 이 거리가 다 같아요. 이해됐나요? 돌리시면 일어나세요. 네. 자, 그래서 자, 둔각삼각형은요 어디에 있냐면요, 외심이 원 삼각형 밖에서 그려져요. 자,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은요 외심이 빗변의 중점에 있어요. 얘는 꼭 기억하세요. 빗변의 중점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각삼각형은요 외심이 삼각형 내부에 있어요. 됐죠? 자, 이 문제를 풀 건데요. 보기 1번 보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했잖아요. 원의 방정식을 했어요. 자, 원래대로 하면요. 자, 이 문제는 앞쪽에서 나올 수 있어요. 삼각형 ABC의 외심의 좌표와 외접원의 반지름을 물어봤는데,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원칙적으로는 이 다문에서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외심의 좌표를 x, y라고 하신 뒤에 지금 얘를 O라고 할게요. A점과 O점 사이의 거리랑 B점과 O점 사이의 거리랑 C점과 O점 사이의 거리가 같습니다. x, y 두 개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 식이랑 그죠? 두 개를 연립해서 x, y를 찾으라는 문제예요. 잠깨봐 찾으라는 문제예요. 되셨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했잖아요. 세 점이 주어졌을 때의 원의 방정식을 만들면 돼요. 그게 훨씬 더 계산이 편하거든요.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은 어떤 걸 쓴다고 그랬죠? 일반형.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항상 그냥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으로 해결하세요.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제로고요. abc를 구할 거예요. 자, 어떻게 구하시느냐면요, 연립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거예요.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4고요. 플러스 4고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c가 제로예요. 됐나요?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하시면요.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c가요. 8이에요. 이 정도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은요, 4,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게요. 4 집어넣으시면요, 16이고요, 플러스 4,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이퀄 제로고요. 다시 정리하시면요,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가 얼마? 넘기시면 마이너스 20이에요. 이 장면에서 처리해 놓고 갈게요. 이거 그냥 더해버리시면요, A가 바로 나오시네요. 6A가 되실 거고요. 더하시면요, 마이너스 10이고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2예요. 됐죠? 뭐라고? 마이너스 2예요. A가 마이너스 2고요. 그럼 여기 어차피 집어넣어봐야 똑같을 거고요. 하나 더 만들게요. 1,7이에요. 1 플러스 49 플러스 A 플러스 7B에다가 플러스 C가 제로예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였고요.
7b 플러스 c가요.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48 마이너스 48이에요. 됐나요? 얘가 좀 간단하겠네요. 마이너스 2면 2b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10이고요. 됐죠? 그래서 얘는 더하시면 9b가요. 다음엔 얼마지? 마이너스 36이고요. b는 마이너스 4가 돼요. b가 마이너스 4가 나오시면 c는 얼마죠? 마이너스 8이고요. c는 4네요. 그죠? c는 4. 자, 그래서 여기서 만든 거예요. 자, 보세요. a가 얼마였죠? a가 마이너스 2. 자, b가 얼마였냐면은 마이너스 4인가요? c는 얼마죠? c는 그냥 4. 됐죠? 이제 우리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거 중심의 좌표를 찾는 거를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여기 1, 1이면 중심의 x좌표 얼마였죠? 부호 바꾸고 반띵 1, 부호 바꾸고 반띵 2가 누구죠?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이에요.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이 누구냐면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에요. 그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이게 외심이에요. 외심을 구하라 그러시면 이렇게 구하시라 이거예요. 됐나요? 자, 이거의 반지름은요. 계속 쓰셔야 돼요. 구경하시면 안 돼요. 노트 꺼내시고 따라서 쓰세요. 이렇게 멀뚱멀뚱 보고 있으면 당연히 졸리는 건데 이렇게 지금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새로운 거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푸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죠? 반지름의 제곱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먼저 한다 그랬죠? 1 더하기 4고요. 상수항 부호 바꿔서 데려오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4.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이 1이니까 반지름은 1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원의 방정식이 시험 범위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푸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덜 귀찮아요. 이해됐나요? 근데 만약에 서술형에서 그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킨 대로 하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정도 말귀는 알아들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밑에 거는 여러분들 숙제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익힘 3번 별표하시고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릴게요. 얘는 한번 쫙 정리를 할까요? 자, 두 점이 있어요. A점과 B점 그림이 있어요. X축 위에 점 P예요. P점을 나는 A, 0라고 할 거고요.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최소값과 그때 이 점 P의 좌표를 물어봤어요. 됐죠? 그러면 자, 첫 번째 방법은요. 그대로 쓸게요. A점 P점 거리 제곱은요.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좌표 차이 3제곱 9고요. 됐나요? 루트인데 제곱이라서 그냥이고요. B점 P점 거리 제곱은요. A 빼기 4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Y 좌표 차이 제곱 1이에요. 자, 이거를 다시 정리합니다. A제곱 2개니까 2의 A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2A고요. 그 다음에 10에다가 4도 있고요. 16도 있고요. 30이네요. 플러스 30. 맞나요? 상수항은? 이거에 뭘 구하면 되죠? 최소값 구하면 돼요. 그쵸? 2차함수 최소값이에요. 아래로 볼록이고요. 자, 얘는 미분권이시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30이고요. A가 얼마일 때? 꼭지점 X좌표는 A가 3일 때 최소값을 가져요. 됐나요? A가 3이라면요. 3,0일 때 최소가 돼요. 누가?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이.
됐죠? 그때 최소값은요.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죠? 3 집어넣으시면 3, 3은 9, 2, 18 마이너스 36 플러스 30이어서 마이너스 6이고요. 12예요. 됐나요? 그래서 그때의 최소값은 12고요. P점의 좌표는 3,0이에요. 가 방법 1이에요. 됐죠?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보세요. P점을 먼저 찾을 거예요. 찾기 쉬워요. 자, 뭐 하는 거냐면요.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최소값과 그때의 점 P를 찾는 거예요. 집중. 자,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요. A점과 B점을 연결하세요. 자, 여기에 중점을 찾을 수 있죠. 중점은 몇 콤마 몇이죠? 중점은 3,2죠. 됐나요? 선분의 AB의 중점을 찾았어요. 여기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요. 됐나요? 몇 콤마 몇이 되죠? 3,0이 되죠. 이 P가 뭐가 되느냐면은 최소가 될 때의 P인 거예요. 그래서 A가 3인 거예요. 됐나요? 항상 그래요. 최소값은요. 계산하면 돼요. 3, 이 거리 제곱 더하기 이 거리 제곱을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그거를 다시 정리할게요. 자, 노트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값과 플러스 그때 점 P의 좌표 를 어떻게 찾느냐? 첫 번째는 점 P가 X축 위의 점일 때, 자, 점 P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요. 점 P가 X축 위의 점이에요. X축. X축 위의 점일 때는요. 자, 그냥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요. 봤으니까요. P를 어떻게 찾는다? 여기에 A점이 있고요. 여기에 B점이 있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분 AB에 뭘 찾는다? 중점을 찾아요. N이라고 할게요. 이 중점에서 어디에 수선의 발을 내린다?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요. 이게 P가 되시면 돼요. 최소가 되는 P예요. 됐나요? 그때 최소값은요. 두 점 사이 거리 합해주면 돼요. 거리 제곱 더하기 거리. 됐을까요? 두 번째는요. Y축 위의 점이에요. 우리는 응용의 천재잖아요. Y축 위의 점일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림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될 거고요. A점이 여기 있고요. B점이 여기 있어요. 됐죠? 선분 AB가 이렇게 있어요. 됐죠? 여기에